2023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당산에서 신나리. 비오는 새벽 요강을 몇 번이나 비워낸 할머니는 내가 잠에서 깰까 아침이면 부엌에가 오두커니 앉아 있었다. 약을 많이 먹어 몸에서 쓴내가 났다. 나한테는 미묘한 매실 냄새가 비가 퍼붓는데도 두 냄새가 멈추지를 않았다. 푸른 논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뚫린다던 엄마는 절대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시골에 살면 우울증에 걸린다나. 나 어릴 때 친구 하나가 너희 엄마 불 꺼진 매장에 혼자 앉아있더라 전해준 적이 있다. 할머니는 방에 걸린 무수한 액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양심이 없으므로 엄마에게 몇 마디를 했다. 얼마나 불쌍한지 외로운지 결국 심심한지. 할머니가 엄마는 고집 있고 성질 나빠. 아빠랑 살기 어려웠을 거래. 우리는 웃다가 콧물을 흘렸다. 다음날 어떻게 잘 지낼지 생각하느라 도통 밤에 잠을 못 잤다. 희망을 벗어날 길 없어 욕망을 추스를 틈 없이 이른 아침 아이돌 노래에 맞춰 산책하다 고추밭에서 누군가 칼로 난도질한 복권 여러 장을 발견하기도 했다. 내가 죽은 삼촌 방에 앉아 뭘 하는지 할머니는 모른다. 노래기 잡고 거미랑 싸우며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도 이를 숨기느라 진을 빼고 같이 목욕을 하자더니 결국 혼자 손으로 몸을 문질러 닦았다. 나가 있으래서 나가 있었다. 할아버지 생전에 할머니가 비누로 씻고 밥을 차리면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고 상을 물렸다고 한다. 그깟 소리 듣기 싫어서 그때부터 물로만 문질러 닦았다는데 이도 없고 밥 먹고 솟아야 할 기력도 곤태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다. 기름친 음식이 먹고 싶어 우유에 탄 진한 커피도 마시고 싶어 죽겠는 와중에 어김없이 체한다. 할머니가 내 커다란 배를 문질러 준다. 늙은 엄마를 사랑하지 못할까? 눈물을 찔끔 흘리는 내게 희망이 절망이 될까? 한 글자 쓰는데 벌벌 떠는 내게 마을의 수호신 장승처럼 너무나 큰 할머니. 끈질긴 여름밤 비는 쏟아지고 미물들이 발광을 한다.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 뚝 선 자존심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당산에서 신나리 시인입니다. 읽을 때 얼핏 좀 수필 같기도 한 시입니다. 이게 수필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써내려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엄마와 딸의 여성으로서의 인생 서사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표출한 듯해요. 이런 어떤 산문시의 장점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서사에 특별한 어떤 시적 기교를 얹을 필요도 없이 담담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시가 그러한 듯합니다. 비오는 새벽 요강을 몇 번이나 비워낸 할머니는 내가 잠에서 깰까 부엌에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라고 했네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소변을 자주 누죠. 그 순간에도 어떤 타인을 배려하느라고 이렇게 신경 쓰는 어떤 할머니의 삶의 모습입니다. 몸에서 쓴내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 삶이 너무 고단해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뭐 어떤 쓴내가 날 정도로 그 삶이 고약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는 미묘한 매실 냄새가 라고 표현했는데 할머니의 삶은 몸에서 쓴내가 날 정도의 고약한 삶이었는데 시인은 이도저도 아닌 어떤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음을 표현한 듯해요. 매실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지도 않고 좀 시큼시큼하죠. 할머니는 쓰디쓴 고약한 냄새를 고약한 삶을 살았다면 시인은 어떤 시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냄새가 비가 퍼붓는데도 멈추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두 여인의 냄새잖아요. 그 인생의 맛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 난다고 하죠. 살맛. 그러니까 인생의 맛, 삶의 맛이, 숙명, 또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것이어서 장대비가 와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운명에서. 근데 운명과 숙명의 차이가 뭐죠?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운영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꿀 수도 있어요.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숙명은 아예 주어진 거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과 숙명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푸른 논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린다는 엄마는 엄마는 절대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할머니가 건강할 때는 시골이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 좀 늙고 병든 할머니가 계신 그 시골은 그런 시골에 살면 우울증 걸리는 것 같은 왠지 싫은 거겠죠. 딱히 할머니가 싫다기보다는 삶의 상황이 현실이 거기 시골에 살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겠죠. 그런데 나 어릴 때 친구 하나가 너희 엄마 불 꺼진 매장에 혼자 있더라 전해준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엄마도 할머니 생각에 잠겼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엄마도 시인이 모르는 어떤 녹록지 않은 인생의 맛을, 삶의 맛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방에 걸린 무수한 액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그 사진들을 벽에 걸어놓고 과거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사진과 함께 과거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나는 양심이 없으므로 엄마에게 몇 마디 했다. 엄마에 대한 어떤 엄마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엄마한테 몇 마디 한 거네요. 얼마나 불쌍한지 외로운지 결국 심심한지 엄마는 고집 있고 성질 나빠 아빠랑 살기 어려웠을 거래.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흉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웃다가 콧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콧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눈물 대신 콧물을 흘린 듯해요. 네,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엄마나 딸이나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느라 도통 잠을 못 잤다. 희망을 벗어날 길 없어 욕망을 추스를 틈 없이 이른 아침 아이들 노래에 맞춰 산책하다 고추밭에서 누군가 칼로 난도질한 복권 여러 장을 발견하기도 했다. 희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요. 미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는 후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라고 하죠. 현재를 붙잡고 있어야 미래의 두려움과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seize the day라고 해요. seize the day. 그런데 소울 벨로라는 소설가가 쓴 책 이름도 seize the day입니다. 네, 스페인어 carpe diem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현재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현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미래의 어떤 두려움에 빠지고 또는 과거의 후회에 빠지니까 현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희망을 벗어날 길 없어 욕망을 추스를 틈 없이라고 하는데 희망 도박을 하면 희망을 가지죠. 그런데 그 희망이 사람을 바보 만든다고요. 절대 그 희망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에서 못 벗어나죠. 희망을 너무 강력하게 지면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 영화 타짜에서 보면 맨 처음 김혜수가 나레이션을 하죠. 뭐 화투, 꽃으로 싸운다라고 해요. 말이 참 예쁘죠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도박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희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추스를 틈 없이라고 하는데 욕망을 못 추스리죠.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입니다. 욕구는 충족하면 욕구라는 것은 충족할 수 있는 거죠. 뭐 생리적 그 요구가 욕구죠. 생리적 요구.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또는 저 소변이 마렵다 이런 것들이 다 욕구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충족이 되죠. 그런데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아직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욕망인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결국은 결핍이 남아요. 그 결핍은 다시 욕망을 부릅니다. 고추밭에서 누군가 칼로 난도질한 복권 여러 장. 글쎄요. 칼로 난도질했다고 해요. 칼로 난도질한 복권 여러 장. 복권에다 희망을 도박이죠. 복권도. 그런데 그 도박에 희망을 걸고 욕망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 바보 되는 거죠. 근데 그 희망과 욕망을 칼로 난도질했다고 해요. 그런 걸 발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끔씩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의 욕망은 또는 희망은 그런 시인으로서 살겠다는 희망 같기도 하고 또 무엇이 되겠다는 욕망, 그런 욕망들을 마치 복권에 비유해서 복권의 희망과 또는 인생을 다 건 것처럼 허황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내가 죽은 삼촌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할머니는 모른다. 삼촌도 시인 자신과 비슷하게 산 듯해요.
노래기 잡고 거미랑 싸우며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노래기는 그 발 여러 개 달린 그 작은 벌레 있죠. 발 여러 지네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작은 거, 그게 노래기인데 냄새나요. 그리고 또 거미랑 싸우며, 노래기, 거미 이런 것들을, 작은 동물, 작은 생명들을 미물이라고 하죠. 미물. 근데 그러한 작은 것들과 싸운다고 해요. 어찌 보면 시인의 욕망이기도 하죠. 그런 작은 욕망들과 싸운다고 해요. 그러면 인간도 뭐와 같아요? 바로 그 미물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것들과 싸우니까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본다고 해요. 미물과 같은 욕망과 싸우면서 참 치열하게도 대단히 치열하게 살아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갈면서도 이를 숨기느라 진을 빼고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소망하고 있어요. 기어이 해낼 거야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도, 이때 앞에 거 이는 진짜 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 거 이를 숨기느라, 이 말은 이것을, 이 사실을 이런 말로 보일 수도 있죠. 또 진짜 이이기도 하고요. 앞에 이와 뒤에 이를 할 때 같은 존재,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앞에 거 이를 이빨로 본다면 뒤에 이를, 이 사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걸 숨기느라고 진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모든 것을 걸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아등바등, 이 말이 딱 좋네요. 이를 간다는 게 아등바등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그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해요. 같이 목욕을 하자더니 결국 혼자 손으로 몸을 문질렀다. 나가 있으래서 나가 있었다. 할아버지 생전에 할머니가 비누로 씻고 밥을 차리면 비위 상해서 못 먹겠다고 상을 물렸다고 한다. 네, 갓 소리 듣기 싫어서 그때부터 물로만 문질러 닦았다는데, 글쎄요, 지독히 가부장적이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의 온갖 투정을, 가부장적 투정이겠죠. 그런 투정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을 할머니의, 뭐랄까 할까요, 과거 여성, 어떤 과거의 우리 여성들, 그러니까 과거 여성으로서의 고단한 삶의 모습 또는 그 삶의 방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도 없고 밥 먹고 솟아야 할 기력도 없고 권태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다. 이 할머니가 이가 없는 모습을 보고 밥 먹고 솟아야 할 기력도 없어 보여요. 그죠? 이도 없고 밥을 먹으면 밥 먹고 솟아야 할 기력도 없어 보여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권태도 없어 보인다고 해요. 살면서 권태 같은 거 가질 그런 여유도 없는 삶을 산 어떤 할머니 세대들이죠. 저녁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권태라는 것도, 옛 여성들은 그런 어떤 권태를 갖는다 그러면 뭐 배가 불러서 그런다 이런 말 들었겠죠. 그런 할머니, 그런 여유조차도 없이 산 할머니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요. 밥을 먹으면서 기름친 음식이 먹고 싶어, 우유에 탄 진한 커피도 마시고 싶어 죽겠는 와중에 어김없이 체한다. 할머니가 내 커다란 배를 문질러 준다라고 해요. 우유에 탄 커피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카페라떼 같죠. 카페라떼. 이거는 좀 현재 세대의
문화죠. 이렇게 음식 문화. 그런데 그 와중에 어김없이 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와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가 맞지 않나 봐요.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체한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는 배를 문질러 준다는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산 할머니에게서 과거의 그런 삶, 그런 뭐랄까요, 고약한 삶을 산 할머니에게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 시인이겠죠. 여성 시인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늙은 엄마를 사랑하지 못할까, 눈물 찔끔 흘리는 내게 희망이 절망이 될까, 한 글자 쓰는데 벌벌 떠는 내게 마을의 수호신 같은 수호신 장승처럼 너무나 큰 할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름밤 비는 쏟아지고, 끈질긴 여름밤 비는 쏟아지고 미물들이 발광을 한다. 할머니, 여기서는 지금 엄마와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와 있는 장면이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또 엄마가 할머니를 대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를 걱정을 해요. 할머니를 대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또 자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름밤 비는 쏟아지고, 이 비는 어쩌면 눈물일 수도 있겠죠. 미물들이 발광을 한다. 여름밤 비가, 눈물이 여름밤 비에 섞여서 쏟아지는데, 아까 미물들을 노래기나 거미라고 표현한 듯 한데요. 자신의 욕망, 꿈이나 이런 것들이 시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잠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할머니가 위로가 큰 위안이 된다라고요.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고, 꿈속에서 우뚝 선 자존심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그 자존심, 할머니, 과거에 그런 고약한 삶을 살았던 할머니의 뭐랄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 그러한 과거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한참 바라보았다라는 말로도 보이는데, 또 어쩌면은 그 위에다가, 그 할머니의 자존심 위에다가 시인 자신의 자존심도 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산문시를 쓴다는 거는 참 이게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수필인지 시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산문시를 쓸 때는 담담하고 솔직하게 써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비유나 상징 같은 것을 잘 들여와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경제신춘문예 시 당산에서 신나리 시인의 시에 대한 감상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